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줄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책방입니다. 네, 머리를 잘랐습니다. 여름이 와서 너무 더워가지고 감기도 감고 막 말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투블럭이라는 신세계에 들어왔는데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가볍고 좀 점점 볼시해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모처럼 이렇게 턱선이 이렇게 샤프하게 딱 살았었는데 얼굴이 막 터질 것 같긴 하지만 언젠가 뭐 빠지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짜잔, 기분 없는 기분, 만화책이에요. 오랜만인가? 오랜만에 만화책을 보는 것 같은데, 이 제목 때문에, 이런 만화가 있어? 이 기분 없는 기분? 되게 제목이 좋네.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하물며 만화책이어가지고, 이렇게 쓱 집어들어서 쓱쓱쓱 읽었는데요. 창비에서 만화 시리즈들을 이렇게 펴내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눈에 들어본 게 김정현 만화 혼자를 기르는 법, 이것도 꽤 많이 팔린 책이죠. 또 휘 만화는 숨빗소리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친구가 예약 주문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잠깐 봤던 그런 책이에요. 나머지 벌써 한 5권 정도가 나와 있고, 이게 6번째 책인가 보죠? 구정희님의 만화. 원래 북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만화도 좀 그렸었고 막 이러는데, 만화가로 데뷔한 첫 책이라고 해요. 어린이 책을 만드는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일하다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기분 없는 기분은 첫 만화책입니다. 라고 짤막하게 자기소개가 되어 있고요. 뒤에부터 살펴볼까요? 나는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조명 아래에 어두컴컴함을 비춰주는 그런 이미지가 딱 있고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혜진에게 주인공이에요. 어느 날 날아든 아버지의 고독사 소식. 깊은 우울증을 겪게 된 혜진은 세심하게 마음의 결을 살핀다. 이런 카피가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저는 이분을 봤는데, 서늘한 여름밤 작가, 그 웹툰 보셨어요? 저희 막 이렇게 그림책 페미니즘 공부하다가 이제 아는 선생님들이 이거 봐봐요, 되게 재밌어요, 후련해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봤었는데, 그분이 이제 추천의 글을 짤막하게 올려주셨어요. 미워하던 부모가 고독사로 죽으면 어떤 기분일까? 여기 이제 아버지의 죽음,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좀 좀 방치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고, 이제 딸들에게 연락이 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주인공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약간 사고 뭉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빚도 막 이렇게 지고 막 사업한다고 막 하고, 이제 정말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이렇게 노동을 들여서 땀을 내서 하는 일을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고 막 이러면서 가족들한테 어떤 큰 빚임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분들, 정말 그 지긋지긋한 가족의 어떤 상징 같은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분하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러시면 아버지가 먼저 얘기했던 연을 끊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상처받아서 이제 연락 안 하고 막 이렇게 오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늘한 여름밤님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기분이 없는 기분은 슬픔 없는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건넨다.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누군가 죽거나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다치거나 뭐 이렇게 할 때에 굉장히 슬플 것 같지만, 또 감정이 정말 이렇게 무감해지는 그런 상태를 저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지? 뭐 이런, 왜 안 슬프지? 나 비정상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슬픔 있는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건넨다고 해요. 예상치 못한 죽음 앞에서 작가는 성급히 용서하지도 죄책감에 휩싸이지도 않는다. 다만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돌본다. 갑자기 닥친 일에 어떤 마음을 느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단단하고도 섬세하게 마음을 살피는 혜진의 여정이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정말 되게 정확하게 이 책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리고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인트가 너무 잘 담겨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책은 뭐 만화책이니까
뭐라고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고, 만화의 톤들은 뭐, 이런 톤들이 있어요. 상황들마다 이런 톤들이 있고, 이런 그림들도 있고요. 그림 톤들이 되게 의외예요. 이제 약간 슬프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되게 무기력해지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고, 거기서 이제 끊임없이 뭔가 생각해내는 그런 모습들도 좋고, 이 군데군데, 이런 어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겪게 되는 어떤 사람들과의 사람들의 말들, 이런 것들 이제 막 귀에 박힐 때의 모습들, 혼란들,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담아두고 있어서 되게, 정말 뭔가 슬픔이 아니라 뭔가 큰 삶에서 어떤 큰 사건이 한두 번씩은 꼭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 어떤 자기의 상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딱히 죽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침대 밖으로, 이불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고 싶지 않아지는 어떤 상태들이 왔을 때 이 책을 한번 꺼내보시면 막 되게 활기차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자기 자신과 어떤 대면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잘 나타냈던 것 같아요. 작가의 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잘 맞춰서 낸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맨 끝에 보면 이 구정인 그 작가의 말이 실려 있어요. 책 만드는 일을 10수년간 해왔지만 작가가 되어 첫 책을 내보니 모든 과정이 새롭고 신기합니다. 만화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적은 없는데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를 풀어놓다 보니 만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왕 만화가가 되었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고 계속 해나가는 데는 정소영, 최은영 두 친구의 도움이 컸습니다. 작가이자 편집자인 이들이 이 만화가 이면지의 끄적인 스케치였을 때부터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날에는, 이 문구도 참 좋습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런 날에는 이 친구들의 응원을 믿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작업을 잘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남편의 덕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참 많이 세상이 확실히 바뀌고 있구나. 보통 이런 서사는 이렇게 막 어떤 남자들이 멋진 일을 해낸 남자들이 어머니께, 아내에게 이런 가족들에게 남기는 누구누구의 덕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세상이 확실히 조금씩은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날들도 있었고, 마감을 할 때에는 주말도 없이 작업실에 틀어박혀 일만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이 불평 한마디 없이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꾸려나가 주었기 때문에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본문 23면에 너무 살아있는 내 딸과 너무 죽어있는 내 아버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기분이었다 라는 되게 인상 깊은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 초록개구리 출판사 이은수님의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있고요. 저와 함께 이 책을 공들여 만들어주신 여러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라고 작가의 말이 있어요. 제목만 가지고도 그냥 훅 오죠. 아주 드라마틱하다거나 이런 어떤 스토리의 전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해요. 큰 사건, 아버지가 고독사를 했어, 나랑 그렇게 왼수지간 같은, 그렇다고 이제 왼수 같은 그 마음조차도 그렇게 크게 남아있지 않은 대면한 그런 관계에 있던 아버지가 어느 날 고독사했다고 경찰한테 연락을 받고 느끼게 되고 우울에 빠지게 되고 이런 과정, 그것들로부터 이제 극복이라고 할까요? 치료되는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잔잔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책이어서 문득 나 살기 싫은데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 쓱, 만화책이니까 금방 읽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